Yeah, I've been doing my best to be the best for you. If this is you and me, yeah, I would rather be lonely forever than lonely together. Dancing by myself in my flat at midnight, I would rather cry in my bed and sleep alone. Yeah, than be lonely. 당신의 취미는 어디에 있나요? 왜 이렇게 집에서는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무등산 속에는 책들의 정원이다. 다 디자인을 보고 예쁜 것만 사요. 약간 미적 허세? 집에서 찾은 나의 취향과 취미. 나와 똑 닮은 솔로하우스는 그렇게 또 하나의 내가 됐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다고요? 그럼 저희 집으로 놀러 오세요. 불이 켜지면 마법이 시작됩니다. 상상 속에서나 만날 것 같은 세계. 동심이 진심이 되는 공간. 신비한 솔로하우스를 만나봅니다. 안동의 한 작은 아파트.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인데요. 남자 혼자 사는데 이렇게 산다고요? 저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이 공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에 사는 안동 해리포터 이진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해리포터에 대한 세계관의 동경이 있었거든요. 해리포터를 어디서 접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책을 샀어요. 정말 하룻밤 만에 2편까지 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희열감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도 읽으면 이 부분을 읽으면 되게 두근거리는 장면인데 해리포터 1권에 81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당신들은 저리 꺼져. 해리, 넌 마법사야. 제가 뭐라고요? 해리는 놀라서 숨이 막혔다. 마법사라니까?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마법사지. 아직 그때 산 그대로예요. 20년이 지난 책인데 이제 그때 그 냄새라든지 그게 아직도 이 책을 보면 좀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동심에 혹시 나는 마법사가 아닐까? 입학 통지서가 내 우편함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은 해봤던 것 같아요. 마법사 세계를 동경해 하나둘 모으게 된 굿즈들. 어림잡아 200가지가 넘는데요. 저마다의 사연도 재밌습니다. 이 지팡이는 제가 굿즈 중에서는 제일 먼저 구입한 제품인데요. 오사카에 갔을 때 구매한 거예요. 한 3만 원, 3만 5천 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굿즈를 요거를 사고 그냥 하루 종일 쫄쫄 굶었던 기억이 나요. 영화 속 소품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아이인데요. 이 진짜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빗자루 실물 사이즈예요. 무게도 이 정도 무게면 못 날 것 같긴 한데 해리의 약간 꿈이었던 퀴디치 선수의 애정이 들어있는 물건이었는데 이게 마지막 편에서 부러지거든요. 얘는 그 제가 해외 축구를 모르던 시절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구매한 아이인데 중고마켓을 뒤지다가 평택에서 이걸 파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서
평택까지 제가 그때는 차도 없을 때라 버스랑 기차 타고 가가지고 얘를 사서 안동까지 도착했던,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예쁘잖아요. 그걸로 이유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영화 팬으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기도 한데 심지어 예뻐. 그거 안 살 수가 없죠. 예쁜 것에 유독 약한 남자 진수 씨. 단순히 모으기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만의 스토리를 착착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이 정도면 비용도 만만치 않았겠죠? 사회적으로 사실 뭐 건담이라든지 피규어라든지 서브컬처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얘들의 값어치를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진수 씨만의 상상을 실현해 놓은 공간. 이곳에서만큼은 마법사 세계를 동경하던 어린 소년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0살 때 제가 마법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 정말 믿었었는데 사실 마법사 세계는 그 책과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세계고 굉장히 비즈니스적인 사회다. 그런 현실을 좀 깨닫고 난 다음에 좀 상실감 같은 게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한때는 미술학도를 꿈꿨지만 좌절을 맛보기도 했는데요. 이루지 못한 꿈은 또 다른 취미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35인데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제 뜻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대학교에 들어갔던 고3 때 첫 패배의 기억? 취업 시장에서 계속 뭐 면접을 보고 떨어지고 뭐 서류에서 광탈하고 이런 실패하고 힘들었던 생각들? 그렇게 20대 청춘을 좀 살아온 분들은 그 개인적인 방향으로 해방구가 좀 표출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해리포터를 모은다거나 뭐 피규어를 모으신다거나 아니면 책을 좋아하신다거나 그런 취향으로 자기의 그런 자존감을 지켜가시는 게 아닐까요? 자, 이제 마법 세계를 떠나 현실 세계로 돌아올 때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기본이 40초라 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전화로 확인을 하고 이제 한번 찾아뵐게요. 해리포터 진수 씨, 그의 일상을 위한 공간은 또 어떨까요? 처음에 인테리어를 생각을 했을 때 화이트 기반의 그런 이제 우드 가구들이나 그런 소품들을 조금 배치를 해서 내추럴한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국적인 요소, 오리엔탈 느낌이 조금 더 가미가 되면 훨씬 특색 있는 집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각 공간이 주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취미방이나 레고방 같은 경우에는 이 제 생활 반경에는 조금 벗어난 공간이거든요. 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뭐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자고 하는 공간은 한 컨셉이지만 그런 취미방은 전혀 다른 컨셉이어도 제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컨셉으로 표현이 돼도 전혀 이질감이 없다? 사실 저희 집에 있는 것 중에 그냥 갖다 놓은 게 없어요. 다 디자인을 보고 예쁜 것만 사요. 제 눈에. 약간 미적 허세 정도로 봐주시면 어떨까? 그런데 이 집 별채엔 새침한 양반이 살고 있다고요? 제가 베란다라고 부르긴 하는데 고양이 방이에요. 고양이 용품들이 쭉 있고 밖에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 볼 수 있게 캣타워라든지 설치를 해놨고 고양이 화장실이랑 그 다음에 용품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은 모두 다 느끼실 테지만 인사를 해주는 그 집안에 생물체가 없다는 게 계속 살다 보면 좀 그게 뭐 외로움일 수도 있고 뭔가 약간 아쉬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좋은 기회에 한 아이를 데리고 왔고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 용품들도 굿즈 모으는 것처럼 또 사모으게 되더라고요. 집사의 컬렉션이 늘어갈 때마다 고양이 룽지의 즐거움도 커져갑니다. 어서오세요. 야,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생겼어, 뭐가. 올 때마다 뭐가 자꾸 생겨. 방송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우와, 뭐 이렇게 알약까지 하나 있다고? 야, 이게 지금 새로 들어왔어. 아, 이거 새로 산 거야, 이거. 요런 애들이 좀 여기가 바뀌었어. 지금 이런 신상들이네. 신상들, 이런 거. 저 움직이는 거야? 아, 이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그죠? 음악 소리에 맞춰서. 좀 바꿔봤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거를 네. 진짜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실감난다. 반갑습니다. 무슨 맛이야? 뭘 또 저렇게 사놨어? 아, 이게 계속 안 살 수가 없어. 예쁜 거 계속 나와. 미쳤다니까. 그럼 지금 해리포터 관련된 거 많이 남았어, 지금? 지금 산 것도 많잖아. 근데 아직 살 것도 많아. 얘가 지금 집을 4년 반 동안 4번을 옮겼는데 이 집이 제일 넓은 집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확장이 지금 제일 많이 됐단 말이야. 지금 이제 약간 맥시멈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나 혼자 사는 사람의 장점인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결혼하셔서 못해? 뭔가 합의를 해봐야 돼. 아, 왜냐면 나는 좋은데 그치. 싫어할 수 있잖아. 형도 곧 못하지 않을까? 저절로 이야깃거리가 되는 공간. 혼자 산다고 해서 모두 다 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컬렉터 진수 씨의 처음은 어땠나요? 처음에 원룸 살 때 자는 침대하고 이 해리포터의 물건들하고 전혀 구분이 안 돼, 그냥 한가득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그때는 좀 여기서 어떻게 자지? 약간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점점 공간이 넓어지면서 그런 계획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세분화되고 전문적이어지는.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방이 하나다 보니까 집 같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방에 들어온 느낌? 가구 배치를 바꿀 수도 없고 제 취향을 드러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돈이 좀 생기고 난 다음엔 무조건 집 같은 집을 구하자. 분명한 취향을 바탕으로 완성된 나만의 공간. 이보다 더 매력적인 솔로 하우스가 있을까요? 집 밖에서의 진수 씨의 모습은 어떨까요? 네, 제가 이거 일단 정리된 거 한번 메일로 보내드리고 오늘 넘겨서 내일 녹음을 해서 전달을 드릴게요. 여느 직장인들과 다를 게 없는 일상. 어렸을 때는 제가 마법사라고 생각을 하고 마법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는 그런 상상을 믿었다면 사실은 지금의 해리포터는 치료제? 약간 힐링? 아니면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자아실현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고 남들과 같이 평범한 하루를 보내지만 남들과는 다른 공간에서 살기를 원하는 진수 씨. 나 혼자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약간 자신감도 있고 좀 더 나를 한껏 드러내면서 취향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한테 솔로 하우스는 약간 숙명 같은 게 아닐까요? 어쩌면 나에게 솔로 하우스란 한 걸음만 내디디면 갈 수 있는 일상의 마법은 아닐까요? 마치 마법 같은 너의 주문이 내게 이끌려 날 데려가줘 Take me home I've been wasting all my days
이렇게 여러 가지 색들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사랄룸은 세상에 있는 예쁜 색을 모아놓은 집인 것 같아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개성 강한 소품이 가득합니다. 반지하인데 이제 반지하인 거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생기발랄 컬러풀 반지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서울의 한 주택가. I wanna know. I could be red. 지상에서 7계단만 내려오면 세상의 모든 색을 담은 사랄룸을 만날 수 있습니다.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Every color you like. 안녕하세요. 저는 사랄룸에서 살고 있는 홍윤정이라고 합니다. 제 별명이 사랄이고요. 사랄에다가 이제 룸을 붙여가지고 사랄룸이. 친구가 이제 저 얼굴형이 사랄 같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사랄이라는 닉네임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랄룸이 되었습니다. 반지하를 살리는 포인트는 바로 컬러. 기본적으로 색감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보통 색감을 사용하더라도 빈티지한 색감이나 아니면 뭐 옛날 가구 그런 디자인을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집을 비슷하게 꾸며봤습니다. 방 3개와 부엌, 그리고 화장실로 구성된 집. 단칸방을 벗어나니 어떻게 꾸밀까 하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주방에 제일 아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냄비들입니다. 제가 진짜 식기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얘는 진짜 쓰기 아까울 정도로 아끼는 아이인데 사진 찍어서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댓글에 뭐 이거 어디 제품이 항상 꼭 물어보는 그런 냄비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알록달록한 색상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조리도구도 색깔을 맞춰서 일부러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 커튼도 색 조합을 제가 맞춰가지고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사랄룸에는 소품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가장 보여드리기 싫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여기 구멍이거든요. 집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갑자기 물이 엄청 새고 막 세탁기 돌리면 막 난리가 나고 막 홍수난 것처럼 그거를 고치려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보기 싫은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제가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보이기 싫은 부분을 잘 가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액자 포스터 넣어서 여기를 살짝 가려놨습니다. 아무도 못 보게. 집안 구석구석 취향이 가득 숨어 있는데요. 이쪽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컵들 하나씩 구매하고 모으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은 너네가 쓸 컵 하나씩 골라 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취향에 맞춰서 컵을 하나씩 골라요. 그럼 그 컵에다가 제가 이제 커피를 내릴 때도 있고 맛있는 음료수를 내줄 때도 있고. 저희 집에서 가장 넓은 공간인 이 큰 방을 거실 겸 다이닝룸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보드게임 같은 것도 하고 이제 TV나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다 이 방에서. 소재의 믹스매치를 되게 좋아해요. 색감도 그렇고 다 이제 제가 하나씩 뭐 컬러를 맞춰가지고 이것도 제가 포스터에서 다 그 색감을 다 따와가지고 비슷한 색감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인테리어고요. 공간 곳곳에 재밌는 소품도 참 많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모으고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라이터입니다. 인센스를 쓰기 시작한 뒤로부터
라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무 라이터를 사는 건 아니고 여행 갔을 때나 뭐 제가 좋아하는 샵에 갔을 때나 그럴 때마다 하나씩 사게 됐는데 이 방뿐만 아니라 인센스를 켜놓는 모든 공간에 아마 하나씩 라이터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여자 사는 집에는 머리끈이 굴러다닌다고 생각하면 저희 집에는 라이터가 굴러다닌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저희 집에 라이터가 진짜 많습니다. 필요해서 시작한 게 어느새 취미이자 보물이 됐습니다. 그럼 침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는 공간은 무조건 조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장 저희 집에서 조용한 방인 이 작은 방에 침실을 꾸미게 됐습니다. 컬러풀한 색도 좋아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해보면 어쨌든 블랙도 컬러의 하나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블랙 아이템을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블랙도 어둡지만은 않아. 예상치 못한 컬러와 재미가 있는 쌀알룸. 서랍장을 하나 두고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또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하나씩 이렇게 놨습니다. 저만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마다 각각 목적에 맞게 배치를 잘 해놨는데요. 인테리어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원래는 패션 일을 계속 해왔으니까 패션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다가 돈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집이 가장 제가 오래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를 하나씩 꾸미다 보면 볼 때마다 행복하고 셀프 인테리어 10년차 쌀알. 공간을 채우는 설렘은 공간이 커질수록 배가 됩니다. 자신의 감각으로 채워지는 컬러풀 반지하. 집 꾸미기 달인은 어떤 기준으로 집을 고를까요? 제가 이제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가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게 중요해서 저는 진짜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옵션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발품을 진짜 많이 팔아야 돼요. 뭐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근데 그러다가 이 집을 딱 발견하고 이 집에 들어오면 나는 무조건 성공한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바로 계약을 했었죠. 그런데 왜 반지하를 선택하게 됐나요? 지상을 꿈꾸기도 했었거든요. 창을 딱 이렇게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뷰가 그렇게 이쁘진 않잖아요. 방범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로망도 있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비용이 가장 걸리니까 그 돈이면 나 차라리 좀 더 넓은 반지하에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살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은 아침이고요. 오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게 돼서 저의 간단한 모닝 루틴을 촬영해볼까 합니다. 모든 방에 있는 창문을 열고 침구를 정리하고 매트리스 커버나 아니면 러그 같은 데 붙어있는 먼지들 좀 제거하면서 방 청소 가볍게 하고요. 청소할 때는 또 노래가 필수니까 Someone is waiting over by the window, just beyond the stairway, someone's crying. 내 공간에선 한순간도 지루할 틈이 없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요, 좋아하는 일러스트 작가님 작업실인데요. 오늘 방 꾸밀 아이템들 사러 가고 있어요.
그때 그림 도시에서 갖고 싶었던 거 있었는데 네, 못 사가지고 오늘 그때 너무 바빴어가지고 네, 그래서 보셨을 오늘. 거 잘 오셨어요. 보시고 네. 네. 얘기해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네. 네. 내게 맞는 색깔을 찾다 보니 소품 하나하나도 다 내 손을 거쳐야 합니다. 고양이로 할게요. 네, 고양이. 역시 작가님 작업실은 저의 꿈의 공간인 것 같아요. 저도 빨리 가서 다 예쁘게 꾸미고 싶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보통 이렇게 큰 대형 사이즈 포스터가 진짜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두 개를 약간 하나처럼 포스터 2개를 하나의 작품처럼 만드는 생각의 전환. 역시 쌀알룸에선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통통 튀는 컬러와 편견을 깬 요소로 가득한 나만의 집이죠. 집에서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집에 있으면은 뭐 쉬거나 자기만의 생활을 보내는데 저는 친구들이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나 뭐 옷방 바꾸고 있어 뭐 아니면 뭐 침실 바꾸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또 저는 그거를 하는 동안 뭔가 묘하게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열심히 집을 꾸몄으니 이제 파티를 시작해야겠죠? 막 오늘 친구들이 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중학생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고요. 혼자 자취하는 거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집이 친구들의 아지트 같은 그런 공간이어서 같이 노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윤정아! 들어와. 맛있어 왔어. 근데 줄라고. 우리 밥 먹고 같이 먹자. 좋아. 콜라 대 컵. 자신의 취향에 맞는 컵 고르기. 이곳에 오는 친구들에겐 익숙한 일이죠. 난 이해할래. 여름이니까. 자, 여기. 우와, 엄청 많다. 다 언제 차렸어? 우와. 우리 여기 안에 우와. 이제 이따가 다시 한번 더 튀겨줄게. 아, 좋아. 맛있겠다. 맛있는 이런 느낌은 아니지. 맛 평가. 맛 괜찮지 근데? 간 맞지? 혹시 이거 나도. 100개 더 있어, 100개? 잘하지. 타인의 행복으로부터 저의 행복을 얻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먹을 거라도 조금 더 잘해주고 싶고 뭐 이것도 먹이고 싶고 저것도 먹이고 싶고 친구들이 집에 오는 거는 전 너무 좋아하고 원래는 진짜 집에 친구들이 오면 무조건 1박은 기본이에요. 아 선물! 선물 갖고 왔거든, 선물. 응. 아니, 울릉도가 호박엿이 유명하잖아. 그래가지고 울릉도 호박엿이랑 엽서를 사갖고 와. 네. 땡큐. 근데 원래 엽서에다가 편지 써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진짜? 자유롭게 쓰라고 갖다 준 거지. 되게 자랑스러운 친구예요. 자랑 엄청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원래도 집 잘 꾸미고 집에 놀러 오면 음식도 되게 많이 해준다고 자랑 많이 했는데 오늘 윤정이도 남자친구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오늘 같이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반층을 내려가길래 거기서 조금 놀랬거든요. 이 반지하를 이렇게 꾸미기가 여기를 꾸몄다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화사하게 잘 막
다 정돈이나 뭐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고 저도 예전에 반지하에서 자취를 해봤었는데 제 방은 항상 곰팡이만 이렇게 쓸었었는데 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혼자여도 충분하고 여럿이어도 즐거운 쌀알룸. 그에게 솔로하우스는 어떤 공간일까요? 가장 편안한 공간이고 밖에서 뭔가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도 집에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치유가 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이 공간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되는 것 같은 든든한 그런 느낌이에요. When I'm slowly waking up to the screaming southern sun, and when the sun comes up like it always does, it's forever, forever, you know we're falling together. When the sun comes up like it always does, it's forever, forever, it just keeps getting better. 숲속 깊은 곳에 우뚝 솟은 수상한 집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이 숨겨진 곳. 일, 이, 3층 전부 합해서 2만 5천 권 정도 있고요. 다른 곳에 좀 10,000권이 수장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으고 읽은 책들을 위해 집을 지어버린 법의학자. 국립공원 무등산 속에는 책들의 정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책 덕후의 꿈이 실현된 북하우스. 지금 만나보시죠. 푸릇푸릇한 숲속에 안긴 특별한 솔로하우스. 이곳의 진짜 매력은 집에 들어온 순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989년서부터 32년 동안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법의치과학을 전공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감정을 한 윤창육이라고 합니다. 천장까지 책이 가득 찼는데요. 가족이 사는 서울 집과 광주 숙소, 학교 연구실 등 뿔뿔이 흩어져 있던 책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 집을 짓게 된 첫 번째 동기는 뭐니 해도 책입니다. 전에 살던 집은 빌라였는데 수만 권의 책을 수장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고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졌을 때 제일 주안점은 책을 최소한 2만 권을 수장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책과 산이 좋아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집. 그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집이 3층으로 되는데 1층은 도서관이고요. 2층은 일반 살림하는 방이고 3층은 식당과 거실입니다. 책도 읽을 때 무거운 느낌이 나는 책이 있고 가벼운 느낌이 나는 책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위로 올라갈수록 좀 가벼운 느낌의 책들, 와인이나 개에 관한 책들,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다른 집과 차별화된 북하우스만의 특징이 궁금한데요. 책의 취약점이 습기와 햇빛입니다. 그래서 습기와 햇빛을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책을 수장하다 보니까 보통 높이로는 이 책들을 보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속고를 높이자 보통 집들의 2배 정도 높이면 책을 많이 수장할 수 있지 않겠냐. 또 이 책들은 굉장히 무겁지 않겠습니까? 무겁기 때문에 이 책들을 위층으로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1층에다가 책을 보관하는 곳으로 하고 그런 계획을 처음에 짰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가 선생님이 설계를 잘 해주셨습니다.
2만 권이 넘는 책을 보관하기 위해 지하 공간을 활용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도서관 안에 있으면은 세상 모든 것과 다 작별을 하고 제 마음속에 심연 속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여기서 하루에 12시간 정도 책을 읽고 앉아서 생각도 하고 좀 더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장소를 제일 좋아하고 세상사 시름을 다 잊게 해주는 책입니다. 법의학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치과의사로서 주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는 일이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치아나 다른 뼈, 우리 사람의 골격이나 그 부산물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찾아내는 개인식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이의 이름을 찾아준 치의학 부검이. 그는 40년 가까이 대한민국 참사 현장을 지켰습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시신을 발굴하고 찾아내고 개인식별하는 도중에 너무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 뒤쪽 구석에 가서 혼자 엉엉 울기도 하고 세월호 때는 그 눈물조차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너무 꽃다운 젊은이 죽었기 때문에. 법의학자로서 감내해야 할 아픔을 잊게 해준 게 바로 책이었습니다. 법의학하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이 많은 분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많이 받습니다. 집에 보면 다 잊으려고 노력하고 잊어야만 합니다. 집에 와서까지 그 일들이 머릿속에 계속 나오면은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집은 그런 제 직업상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공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살다 보니 반려견 무둥이는 큰 힘이 됩니다. 무둥아, 오, 착하다. 오, 착하다. 이 집을 계획했을 때부터 큰 개와 함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를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개를 개답게 키울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개관한 책들을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반려견 같이 책을 읽으면서 옆에 앉아 있었는데 반려견이 이제 사료를 주고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꼬칼콘을 좋아합니다. 그래 꼬칼콘을 하나하나 먹고 그러면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안이 깔끌깔끌하고 맛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개 사료를 먹으면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둥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가까운 가족이 됐습니다. April the 7th, and nothing has changed. It's hard to get by when you're still on my mind. 은퇴 후에도 광주에 남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Sometimes I question if you feel the same. Do we make stupid jokes trying to hide that we both too afraid? 서울은 제 능력으로는 땅조차도 살 수가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못 살 바에야 마침 30년 이상 살아온 이 광주 무등산에 터를 마주하게 돼서 여기 집을 질 계획을 10년 전부터 준비하게 됐습니다. 무등산 북하우스는 조금 특별하게 지어졌습니다. 이 1층은 노출 콘크리트 집이고 이 집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튼튼해야 되고 또 2, 3층은 목조 주택입니다. 이 집 외벽은 동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판은 25년, 30년에 걸쳐서 부식이 되면은 파티나라고 녹청소로 변해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을 북하우스.
무등산과 더 잘 어울리겠죠? 그림 같은 풍경은 이 집이 주는 또 다른 선물.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숲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치유의 힘이고 인간에게 주는 커다란 유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살다 보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살려고 그러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재밌었어? 아이고, 반갑다. 오랜만이지? 반가운 손님들이 솔로하우스를 찾았네요. 아이고 고마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녀석 이쁘네. 일단 아기들이 놀기가 좋고요. 다양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특히 많이 옵니다. 책이 주는 호기심과 자연이 주는 편안함은 누구나 이곳을 오고 싶게 만드는데요. 언제든 반갑게 맞아주는 모두에게 열린 도서관입니다. 분위기가 뭔가 편안하고 아늑하고 뭐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사람 없고 조용해서 조금 더 책 보는 거에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탐색해보고 그리고 너무 좁은 생각이 아닌 더 다양한 진로를 찾아보고 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고요. 많은 공공도서관이 있지만 거기까지 가서 가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동네에 그런 작은 도서관이 있다면 누구나 다 편히, 특히 청소년들이 편히 와서 책을 보고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을 도서관으로 등록을 하고 타의로 환원을 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부담 없이 들렀다 갈 수 있는 넓은 공간. 문턱이 없는 만인의 집입니다. 법의학자에게 솔로하우스는 어떤 공간일까요? 사람들은 여기를 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집은 아지트다. 솔로하우스는 모든 사람이 아지트다. 이게 아마 정확한 답일 겁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의 삶을 그대로 닮은 집. 오늘도 이곳에선 행복의 페이지가 한 장 한 장 넘어갑니다. 혼자 있고 싶지만 또 함께 있고 싶은 특성이 잘 반영된 공간. 어떤 분일까? 어떤 분들일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외로운 점이 전혀 없습니다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취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네요.